네, 드디어 응급상황 대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15번. 인공호흡 시 대상자의 가슴이 상승되지 않을 경우 올바른 대처 방법은? 자, 인공호흡을 하는데 대상자의 가슴이 상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5번.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 자, 기도 유지 자세죠? 다시 정확하게 시행한다입니다. 자, 책 3번 보시면 가슴 상승이 관찰되지 않는다면 첫 번째 인공호흡 시도했을 때 대상자의 가슴이 상승되지 않는다면 기도 유지, 즉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를 다시 정확하게 시행한 다음 두 번째 인공호흡을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상자의 가슴이 상승되지 않으면 기도 유지를 다시 시행해서 두 번째 인공호흡을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올바른 대처 방법이죠. 1번, 세게 호흡을 불어넣는다. 자, 너무 빨리 또는 세게 호흡을 불어넣을 경우 공기가 폐가 아닌 위로 들어가 위팽창을 일으킬 수 있다. 위팽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초에 걸쳐 서서히 가슴이 상승될 정도로만 불어넣어야 한다. 위팽창은 위내용물의 역류, 기도로의 흡인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또는 세게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올바른 대처법이 아니죠. 2번 3초간 길게 호흡을 불어넣는다. 자, 방금 읽은 그 부분에 보면 1초에 걸쳐 서서히 가슴이 상승될 정도만 불어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초입니다. 자, 그래서 3초도 틀렸죠? 3번 보호기구를 사용하여 인공호흡을 한다. 자, 인공호흡 2번에 보시면 보호기구 사용 여부 결정이 있습니다. 구조자가 입, 인공호흡을 망설이는 경우 보호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얼굴 덮개 같은 거죠. 그러나 입, 인공호흡을 통해 질병이 전염될 위험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생사를 다투는 상황에서 보호기구를 준비하기 위해 인공호흡을 지원하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에 보호기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생사를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호기구를 사용하여 보호기구를 사용하기 위해 인공호흡을 지원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3번 틀렸죠? 4번 심호흡을 한 후 과호흡으로 불어넣는다. 자, 인공호흡 시 유의할 점. 과도한 환기는 좋지 않으므로 가슴 상승이 눈으로 관찰될 정도만 조금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 정도로만 호흡량을 불어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살짝 솟았네요. 따라서 15번 인공호흡 시 대상자의 가슴이 상승되지 않을 경우 올바른 대처 방법은 5번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를 다시 정확하게 시행한다입니다. 16번 심폐소생술 후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보이는 경우 회복 자세 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심폐소생술을 한 후에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보이는 경우 회복 자세를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흡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회복 자세를 해준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가슴 압박하고 나서 회복 자세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자, 맞죠? 정상적인 호흡과 효과적인 순환을 보이면 자, 반응은 없는데 호흡과 순환이 효과적이거나 정상적이면 대상자의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이렇고 2번 그죠? 3번 자, 얼굴이 요양보호사 쪽으로 몸을 이동시키려고 끌어당기겠죠? 그러면 이 대상자는 오른쪽 얼굴이 바닥으로 가게 됩니다. 자, 바닥에 어떤 상처나, 얼굴에 어쨌든 상처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대상자의
왼쪽 손으로 오른쪽 얼굴을 가리게 하고 몸을 돌려 눕힙니다. 자, 이렇게 해야 질식도 방지되죠. 자, 회복 자세 참고 보겠습니다. 혀나 구토물로 인해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질식 방지를 하기 위해서 회복 자세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죠. 회복 자세는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자, 때문에 16번 심폐소생술 후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보이는 경우 회복 자세를 해주는 이유는 3번 흡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7번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자,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이 나왔습니다. 2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한다. 자, 이 자동 심장 충격기가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책에서 자동 심장 충격기 적용 부분에 보면 자, 즉시 가슴 압박 다시 시행해서 보면 이 그림을 봐도 자동 심장 충격기가 나오죠. 2번에 보시면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자동 반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자동 반복한다. 따라서 2번 정답이죠. 자, 1번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자, 보기에는 호흡이 있으나 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자동 심장 충격기 보시면 자동 심장 충격기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반응도 없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 호흡이 있으면 사용하면 안 되죠. 틀렸습니다. 3번 전극 패드는 왼쪽 빗장뼈 아래와 오른쪽 젖꼭지 아래에 붙인다. 자, 두 개의 패드 부착을 보시면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자, 왼쪽 패드가 조금 전에 그 보기에서 틀렸죠? 왼쪽 빗장뼈 아래가 아니고 오른쪽 빗장뼈 밑에, 쇄골 밑에고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안쪽인데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시험에 나온 그 문제라고 합니다. 자, 빗장뼈 쇄골 밑에는 오른쪽이죠. 이 사람은 오른쪽에 그 빗장뼈 밑에 패드를 붙이고 오른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입니다. 자, 오위 왼겨.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7번에 3번 틀렸죠? 4번 자동 심장 충격기 실시 직후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을 30대 1로 다시 시작한다. 아닙니다. 자, 꼭 알아두기 책 보시면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30대 2의 비율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죠? 30대 2입니다. 5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작동하기 전에는 인공호흡을 집중적으로 한다. 안 되죠. 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반복이 되어야 합니다. 5번 틀렸습니다. 따라서 17번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2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한다가 맞습니다. 자, 18번. 자, 이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죠. 자동 심장 충격기 4단계 사용 순서로 옳은 것은 자, 네모안을 보실까요? 가, 전원을 켠다 되어 있습니다. 나, 심장 리듬 분석을 한다. 자, 심장 리듬 분석은 자동 심장 충격기가 하죠. 그러면 전원이 들어와 있어야 분석을 하겠죠? 다, 패드를 붙인다.
자, 패드를 붙이고 나서 분석이 되겠죠. 자, 그럼 전원을 먼저 켜고 패드를 붙이는 순서로 일단 가야겠죠. 라, 모두 물러나고 제세동을 시행한다. 자, 그럼 이제 순서가 나오겠네요. 첫 번째로 가, 전원을 켠다. 그 다음에 패드를 붙여야겠죠. 다, 패드를 붙인다. 자, 일단 이제 심장 리듬 분석을 해야겠죠. 나, 심장 리듬 분석을 한다. 라, 모두 물러나고 제세동 시행한다. 답은 2번입니다. 가다, 나라. 책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의 일반적 4단계. 1번 전원을 켠다. 2번 패드를 붙인다. 3번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그죠? 자, 여기는 대상자의 심장 검사 전기전도 역할하고 심장 상태를 검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 모두 물러나고 제세동을 시행한다. 왜냐면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제세동 시 전기 충격을 가해야 함으로써 모두 물러나게 하고 제세동을 시행한다. 자, 그래서 답은 전원을 켜고 패드 붙이고 심장 리듬 분석하고 제세동 시행. 18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유후, 마지막입니다. 19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제세동 시행 후 즉시 해야 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제세동을 했죠. 다시 18번 보면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붙이고 심장 리듬 분석한 다음, 자, 모두가 물러나고 제세동을 시행합니다. 제세동 시행한 후에 19번 넘어서 즉시 해야 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2번 가슴 압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 1번. 그죠? 그리고 2번은 2개의 패드 부착. 1번에서 전원을 켜고 2번에서 2개의 패드를 부착합니다. 3번에서 심장 리듬 분석하고 제세동을 시행합니다. 물러나세요 하고 쇼크 버튼을 눌러야 되죠. 자, 제세동 시행 후 급하게 해야 될 것은 즉시 가슴 압박 다시 시행입니다. 자, 보셨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로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자, 설명 들어주시고 조금 움직이는 화면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지금 4월에 그 자격증이 나올 예정인데요. 먼저 시험을 쳐본 경험자로서 지금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차근차근 잘 이해하시고 시간 내서 반복적으로 보시고 좋은 성과 이루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그 동영상에 보시면은 제 채널에 보시면 아마 동영상에 잘 안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홍공 채널에서 재생 목록에 들어가 보시면 그 카테고리가 한 4개 있는데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 서적 공부라고 있습니다. 책 공부만 또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자, 홍공에서 동영상 말고요. 재생 목록 들어가면 여기 카테고리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 서적 공부에 가 보시면은 밑에를 클릭해야 됩니다. 자, 여기 제가 PPT로 예전에 작성했던 몇 가지 재료가 더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위에 있는 4개는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냥 스트리밍으로 노트북 자체에서 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네 가지 부분은 소리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밑에 부분이 제가 좀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근데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스캔 받고 정리하고, 그때 제가 시험 치기 한 15일 전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이것도 사실 60세 이상 70대 분들 위해서 제가 정리했던 건데,
그것보다 그냥 생생하게 책을 보고 움직임이 있는 게 저는 또 졸립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책들을 본 공부 내용이 여기도 있습니다. 사진 자료도 많이 있고요. 자, 이걸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시면 어쨌든 좋겠습니다. 바람은 그것뿐입니다. 제가 그 38회 짝수형 그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 자료를 뭐 쉽다면 쉬운데요. 그 시험 문제와 함께 정답 그리고 그 설명을 좀 더 보시기 편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 설명을 옆에 붙여줘야 어쨌든 문제 풀이가 더 정확하고 좀 확신이 오지 않아요? 그 공부도 문제를 풀면서 그냥 간단하게 책 내용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워드 작업을 하는데 나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일이 하나 다 쳐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긴 한데 5월 14일이 시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꼭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응원해 주실 거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어를 잘 못하는데 간절해야 뭐가 이루어진다 하더라고요. 저도 올리는데 고생 좀 했으니까 구독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시고 다음에 올릴 때 그때 보겠습니다. 안녕.